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시니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은 왜 이렇게 불만은 많고 책임은 지기 싫어하냐는 의문입니다. 조금만 힘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못하겠습니다. 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워라밸이 우선입니다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시니어 세대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 자체가 생소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때는 어려워도 해야 했고 싫어도 해야 했고 책임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떠안는 것이라고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요즘 애들 버릇 없다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 구조가 달라진 데서 비롯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상황이 좋아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밤새워 일해도 이 고생 끝에 나도 집 한 채는 마련하겠지라는 현실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그 희망 자체가 이미 사라져버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평생 일해도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와 노력해도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 있는 불안한 고용 환경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현실입니다. 저성장과 경기 침체 속에서 기회는 줄고 안정성은 떨어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책임을 지는 일은 희생을 의미할 뿐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시니어 세대가 말하는 책임은 희생하면 보상이 온다는 공식이 성립되던 시대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가 바라보는 책임은 희생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확신이 깔려있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책임을 의무가 아니라 거래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임을 떠안으면 무엇이 돌아오는지, 그 보상이 확실한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것이 과거와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입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생존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빠른 기술, 변화 속에서 지금 세대는 효율을 가장 우선에 두며 살아남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과거의 인내는 성장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의 인내는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 책임보다 생존을, 희생보다 균형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 자체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시니어 세대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요즘 애들은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고 나머지 절반은 책임을 져도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시대를 만든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인식 차이는 점점 커지고 세대 간의 오해는 더 깊어지고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말조차 없던 못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지금 세대에게는 손해를 피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경쟁의 밀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학교와 사회가 지금처럼 과도하게 촘촘한 경쟁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초등학생 때부터 성적을 숫자로 비교당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줄 세우기가 고착되고 대학을 가도 스펙을 쌓지 않으면 취업조차 어렵다는 압박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책임이라는 개념은 도전해서 성장하기 위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면 바로 낙오되는 위험 요소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책임이 기회가 아니라 리스크가 된 것입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한 지금의 젊은 세대는 잘못하면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사회를 겪으며 자랐습니다. 기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말단 직원입니다. 정당한 사정이 있어도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고 작은 실수 하나로 경력이 중단되거나 평가가 크게 깎이는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떠안겠다는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조직이 구성원을 보호해주고 실수해도 다시 기회를 주는 구조가 있었지만 지금 세대는 그런 안전망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순간 위험을 떠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비교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가까운 또래들과 비교하며 살아왔지만 지금 세대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게 됩니다. 이 비교는 당연히 불만과 박탈감을 증가시키고 책임을 지는 행위가
자신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책임을 피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세대의 일터의 현실입니다. 기업들은 줄어드는 시장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효율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업무 분량은 늘어나고 정규직 비율은 줄어들고 한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급여나 안정성은 옛날처럼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책임을 진다는 것이 더 많은 일을 떠안고 더 큰 압박을 받는다는 의미로 바뀝니다. 예전처럼 책임이 곧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으니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세대는 감정 노동이라는 개념이 일상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마찰, 온라인 평가 시스템, 끊임없는 이미지 관리 압박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감정 노동은 책임을 떠안는 순간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책임이 단순히 업무적 부담만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부담까지 포함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지금 세대가 효율과 손익 계산에 최적화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해 즉시 결과를 확인하고 시간 대비 효율을 계산하는 방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것이 과연 나에게 이득인가부터 판단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책임을 지면 조직이 성장하고 조직이 성장하면 개인에게도 보상이 돌아오는 구조였지만 지금 세대는 그런 연계가 끊겨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기보다 명확한 보상이 보이는 활동이나 개인 발달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더 우선시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지금 세대가 태생부터 안정성과 미래의 확실성을 거의 보장받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니어 세대는 적어도 노력하면 나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 세대는 그 확신 없이 살아갑니다. 확신 없는 책임은 희생으로 느껴지고 희생은 곧 손해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생존 전략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세대는 정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술 변화는 너무 빠르고 시장은 불안정하며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현실에서 그들은 매 순간 불확실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압박 속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스스로 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임보다 리스크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고 힘든 일이 닥치면 먼저 후퇴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모든 요인은 합쳐져 오늘날 젊은 세대의 태도를 형성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불만만 많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와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니어 세대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화이지만 이 변화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태도가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시대적 생존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졌을 때 얻는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세대 간의 인식 충돌이 더 커지고 서로에 대한 오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만큼 같은 행동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시니어들은 지금의 젊은 세대가 불만만 많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느끼지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니어 세대가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충돌의 뿌리를 파고들기 위해서는 책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의미가 달라졌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의 책임은 인내와 충성을 통해 보상과 안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책임을 지면 조직이 보호해주고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감당한 책임이 결국 자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책임을 피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책임은 보상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책임이 기회가 아니라 위험이 되고 희생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구조에서 자란 세대에게 책임은 자연스럽게 회피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대 갈등은 바로 이 책임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니어 세대는 자신들이 겪은 책임의 경험을 기준으로 지금 세대를 평가하고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겪는 현실을 기준으로 시니어 세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서로의 행동은 더 오해되고 갈등은 더 커집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갈등이 가장 폭발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한 시니어 세대가 자라던 시기의 사회는 성장 중심의 구조였고 경제는 매년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물가 상승보다 소득 증가가 빨랐고 노력하면 확실히 삶이 나아지는 경험을 실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정반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장은 둔화되고 자산 가격은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며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이 환경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 책임이라는 개념을 부정적이고 부담스러운 단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책임을 져도 나아지지 않는 경험이 반복되면 누구라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책임을 지면 조직이 보답했다고 느끼는 반면 젊은 세대는 책임을 지면 개인이 손해본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두 세대는 같은 단어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의 행동은 계속해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시니어 세대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나라고 말하고 젊은 세대는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이 반박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조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가깝습니다. 또한 디지털 문화의 성장 역시 세대 갈등을 극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소입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SNS를 통해 남들의 성공, 남들의 자산, 남들의 커리어, 남들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접하며 살아갑니다. 이 문화는 젊은 세대에게 끊임없는 비교와 압박을 가하며 자신이 가진 책임을 감당해도 남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울감, 박탈감, 무기력함이 쌓이면서 책임을 감당할 여유와 동기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흐름을 모르고 젊은 세대의 행동을 보게 되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한 회사 조직의 변화 역시 세대 갈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회사는 평생 직장이었고 조직 내부의 인간관계와 충성도가 보상을 가져다주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에게 회사는 언제든 인력을 정리할 수 있는 곳이며 회사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깨달은 세대입니다. 이들은 한 조직에 충성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경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며 행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생존을 위한 전략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는 마음의 안전이 체력이나 인내보다 훨씬 중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정신적 건강을 잃으면 사회에서 완전히 뒤처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업무량이 많으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보고 책임이 너무 크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서는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은 게으름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세대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공통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불확실했지만 미래가 잘 보이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불확실성 자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직업의 변화 속도는 너무 빠르고 기술은 끊임없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며 안정적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더 큰 불안을 떠안는 것이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모여 지금의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손해가 되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생존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이 전략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젊은 세대는 이 전략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두 세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 세대 갈등은 태도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문제입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책임의 의미가 달라졌고 생존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충돌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세대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지만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기 때문에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대 갈등은 과거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극단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같은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할 때 갈등은 당연히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갈등이 끝없이 이어지는 핵심 이유입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